거니까 복습할 때 참고로 돌려볼 수 있어요. 자, 할게요. 자, 먼저 물체 운동. 우리가 물리하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생각을 좀 이렇게 약간 그게 필요해요. 체면? 자기 체면? 물리 너무 쉽다. 따라해볼까요? 이렇게. 아무튼, 물리는 너무 쉽다. 쉬워. 쌤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물리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왜냐면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00개를 암기를 해야 100문제를 풀 수 있거든. 근데 물리 같은 경우는 100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20개 정도의 개념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암기가 많이 필요가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응용해서 이렇게 풀면 되겠네 하면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좀 재밌달까? 이렇게 재밌게 쓰면 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100문제 풀려면 100개의 개념을 알아야 돼 보다는 20개만 알면 응용해서 풀 수 있대. 이런 개념으로 물리는 쉽다, 재밌다 라고 좀 자기 체면을 좀 걸면 어떨까? 이거 녹화중이네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를 어려워하는 이유, 이제 아주 기초적인 개념부터 흔들리기 때문인데 쌤 강의를 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개념부터 얘기할게요. 써있듯이 이동거리라는 개념과 변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동거리, 변위. 한글로 써있죠? 한글로 써있어요. 한글이니까 한글을 바탕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A라는 지점부터 B라는 지점까지 이제부터 이동을 할 거야. 이동할 건데 길이 요딴 식으로 생겼어요. 길 자체가 꼬불꼬불 길이야. 이 길을 전체 재봤더니 200m입니다. 200m를 이동을 해야 돼. 그래서 A부터 B까지 이동을 하는데 첫 번째 이동 거리가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면 몇 미터라고 말해야 돼? 200m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200m 이동했어요 라고 말하면 돼. 이건 너무 쉽죠. 간단한 건데 변위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해요. 변위는 뭐냐? 자, 한글로 접근한다고 했어요.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써줄게요.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이름이 변이에요. 변이란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인공위성에 올라가요.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봅니다. 야, 너 어디 있었어? 저 A 위치에 있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서 B 위치까지 갔죠. 위치가 A 위치에 있던 녀석이 B 위치까지 간 거죠. 맞아요?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인공위성에서 보면 그냥 점에서 점을 이동한 거죠. 어떻게 한다? 직선으로 그어버립니다. 여기 있던 게 일로 간 거 아니야? 이만큼 갔네! 끝! 이게 변이야. 중간,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이렇게 됐어. 됐고. 여기 있던 거는 여기까지 간 거야. 끝! 이게 변입니다. 직선 거리를 말해요. 최단 거리입니다. 그걸 변이라고 설정을 해요. A부터 B까지 직선 거리를 변이라고 합니다. 했더니 말도 안 되게 100m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100m. 변이량이 얼마니 그러면 100m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2번. 변이가 얼마니?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니? A부터 B까지 직선 거리. 변이는 100m예요. 자, A부터 B, A에서 B로 이동한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죠? 한 번 간 거잖아. 한 번 갔는데 이동 거리를 물어봤을 때는 200m요. 변이를 물어봤을 때는 100m요. 라고 했을 거 아니야. 두 번 이동한 거 아니죠? 한 번 갔죠? 한 번 갔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은 둘이 동일합니다. A에서 B로 간 거야. 걸린 시간이 20초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시간입니다. 타임, 시간. T라고 사용을 해요. 시간 T. 20초 걸렸다. 엄청 빠르죠? 이 사람 엄청 빠른 사람이야. 100m를 거의 10초대로 가는 사람인데, 엄청 빠른 사람인데, 시간은 하나만 제시가 되고, 이동거리 따로 변이 따로 제시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동거리랑 변이가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시간은 이제 다음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설정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좀 억울한 게 변이가 좀 억울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동했는데 넌 100m 이동했다고 하니까 억울하잖아. 대신에 그래서 잘 들어. 그래서 변이한테만 특별한 걸 부여합니다. 대신에 이거 줄게. 이게 뭔데요? 변이한테만 제공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잘 들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을 줄게. 방향성은 무슨 성인가요? 그러지 말고 저 수원성 주세요로 만들고 방향성은 방향에 대한 어떤 물리량을 부여한다는 뜻인데 뭔 소리냐면 네가 A에서 B로 갔는지 B에서 A로 갔는지를 구분해 줄게 라는 뜻입니다. 이동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동거리는 A에서 B로 가든 B에서 A로 오든 200m, 200m 똑같은데 이동거리는 방향성 개념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변이한테는 방향성의 개념을 부여했다. 억울하니까 하나 준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방향성의 개념을 부여하였다. 자, 이게 어떻게 이용되는지 좀 이따가 설명을 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1번 끝났어요. 이동거리가 뭔지, 변이가 뭔지 일단 개념 설명 끝났고 좀 이따가 다른 샘플들은 이제 화면으로 띄워 설명해 줄게요. 핵심부터 쭉쭉 갈 겁니다. 자, 그럼 속력과 속도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속력, 속도를 구분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내 마음대로 속력이라고 불렀다가 속도라 불렀다가 이런데 물리에서는 속력과 속도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달라요. 공식 자체가 달라. 속력은 우리 알고 있는 거속시 공식이 바로 속력입니다. 거속시가 뭐지? 거리, 속력, 시간이죠. 이 거리가 뭔 거리야? 써있네. 이동거리였던 거야. 이동거리. 다시 말해서 속력 공식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구합니다. 이게 속력 공식이야. 이렇게 했죠? 뭐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건가? 속, 시죠. 속력이 뭐니? 시간분의 거리요. 그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했잖아. 그지? 나만 이렇게 온 거 아니지? 그 격하게 공감하는데? 이거잖아요. 마우스 거꾸로 해놓고, 그죠? 이건데, 이게 똑같이 물리원에도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속시 공식을 이용해서 속력을 구하면 돼. 근데 속도는 뭐냐? 속도는 시간분의 편이에요, 편이. 위에다 변이를 올리는 게 속도입니다. 속도, 변이. 그러면 왼쪽에 이 샘플을 속력과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답이 달라집니다. 야, 속력 구해봐. 저 얘에서 answer. 속력 얼마야? 자, 속력은요. 속력 V라고 표현을 해요. 기호입니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V. V가 속력인데 일단 써봐 일단. V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시간은 몇 초 걸린다고? 둘 다 똑같이 20초죠. 20초요. 세크라고 쓸게요. 20세크. 이동거리 몇 미터야? 200m요. 그러면 약분돼서 얼마 나옵니까? 10? 맞나요? 10 미터 퍼 세크죠. 1초에 우리가 10m 가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빠른 남자. 누구지? 기억나. 누구지? 볼트. 우사인 볼트. 걔가 9.58. 걔보다 조금 느리죠. 9.58. 10초인 거야. 엄청 빠른 사람이야. 저희는 속력이 얼마니? 그러면 10m/s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잘 봐. 단위를 보면은 분자에 m 있는 거 보여? 미터? 분모에 세크 있는 거 보여요? 이거 분의 뭐뭐 분의 뭐 보여요? 이게 그대로 기호 단위로 내려옵니다. 미터 얘가 퍼가 되는 거고 얘가 세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미터 퍼 세크란 단위만 딱 보더라. 이거 무슨 단위지? 속력의 단위지. 속력 공식이 뭐야? 시간분의 거리요. 보여? 단위 속에 공식이 들어 있습니다. 보입니까? 단위 속에 공식이 들어있는 거야. 10m/s입니다. 라고 써주게 되는 겁니다. 속도가 얼마니? 그러면 속도도 똑같이 V라고 써요. 완전 헷갈리겠죠? 속도는 속도인데 시간분의 거리니까 20초 똑같죠? 그 다음에 변이는 몇 미터였지? 100m였거든. 그치? 그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5m/s 나옵니다.
속력의 답과 속도의 답이 어때요? 완전 다르죠? 근데 어떻게 속력과 속도를 똑같이 쓸 수 있습니까? 절대 이제부터는 같이 쓰면 안 됩니다. 기분 따라 어쩔 땐 속력이라 부르고 기분 따라 어떨 땐 속도라 부르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5m/s라고 씁니다. 우리 단위가 똑같죠? 완전 헷갈릴 거 아니야? 그래서 봐봐. 아까 변위의 방향성이 있다라고 표현했죠? 방향성이 있다는 걸 여기 넌지시 집어넣기 위해서 개념 강의할 때만 씁니다. 실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안 써요. 잘 봐. 방향성이 있다는 표현을 화살표를 올려줍니다. 야, 변위에 화살표가 있잖아. 방향성이 있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럼 봐봐.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을 나눴어. 시간은 방향성이 있을까? 잘 봐. 방향성이 있다 없다 잠깐 얘기할게요. 방향성이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건 한쪽 방향으로만 가면은 얘는 방향성이 없는 거야. 거꾸로 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어. 이러면 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어때요? 거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렇다면 시간은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없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이렇게 방향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거야. 이해되죠? 방향성의 유무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은 방향성이 없는데 변위는 방향성이 있죠. 그러면 문제입니다. 속도는 방향성이 있을까 없을까?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이너스 2를 플러스 2로 나누면 답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뭔 소리야? 얘 따라오네요. 그치? 똑같죠?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을 방향성이 없는 물리량으로 나누면 값은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주 적절한 예예요. 그치? 그래서 얘 역시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화살표를 얹어주게 되는 거예요. 속력과 속도 기호를 굳이 구분한다면 그래서 여기는 화살표가 없는 속력을 말하고 화살표가 있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지금만 쓰여요. 나중에 실전 문제 풀 때는 이런 거 구분 안 해줍니다. 알아서 판단해야 돼. 알아서 판단해야 돼. 여러분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속력과 속도는 서로 다르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다르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제 평균 속도, 순간 속도 얘기를 할 건데 이제부터 뭘 강의할 거냐면 드디어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프.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20쪽 펴볼까요? 프린트해준 사람들도 좋습니다. 20쪽. 20쪽에 그래프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오죠? 21쪽에 몇 개 나옵니까? 4개 나오죠? 다음 장 넘겨요. 22쪽 몇 개 나옵니까? 또 4개 나오죠? 23쪽에 있네요. 4개 나오네요. 모든 문제가 80% 이상 그래프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래프는 뭐다? 언어예요. 언어입니다. 그래프를 준다는 건 이런 거예요. 봐봐. 그래프 준다는 건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그래프는요. 그래프는 X축에 시간이라고 써볼게요. 시간 단위는 세크고요. Y축에 이동 거리를 줄게요. 속도니까 변이라고 합시다. 위치라고 합시다. 위치라고 하고 미터라고 줄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쭉 변해요. 이렇게 변해볼까요? 이렇게 변해볼게. 자, 이거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1초, 2초, 3초, 4초, 5초 가는 동안에 1m, 2m, 3m, 4m, 5m를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1초일 때에는 몇 미터 위치에 있습니까? 그러면 1m 위치에 있습니다. 2초일 때는 2m 위치에 있고요. 3초일 때는 3m 위치에 있는 거지.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5m일 때는 몇 미터 위치에 있어요? 5초일 때는
5m 위치했겠죠.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래프가 쭉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알 수 있죠. 그지?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자, 얘는 그럼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걸까? 그죠?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나요? 봐봐. 1초일 때 1m, 2초일 때 2m, 3초일 때 3m, 4초일 때 4m, 5초일 때 5m. 일정한 속력으로 쭉 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프를 보고서 그걸 느껴야 돼. 아,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네. 이걸 용어만 바꿔서 등속 운동하고 있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속도로 운동하고 있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이게 언어입니다. 왜 문제마다 그래프를 많이 주는지 알아요? 얘가 함축하고 있는 말이 엄청 많거든요. 얘가 말하고 있는 걸 텍스트로 쫙 풀어쓰려면 한 두세 줄의 문제가 나와요. 두세 줄로 써줘야 돼. 내가 출제자 입장에서 두세 줄의 텍스트를 써서 문제를 낼 거 아니야. 그래프 하나 턱 줄 거야. 끝이야. 그래프 하나 턱 주면 됩니다. 그래프 턱 주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는 거야. 오히려 땡큐. 이것도 약간 아까랑 비슷해. 일종의 세뇌예요. 그래프 땡큐. 아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프 당합니까? 이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러면은 그래프를 내가 싫어하면 그래프도 날 싫어해요. 분석을 안 되게 만듭니다. 나 주제 분석이 안 될 걸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해줘야 그래프도 나를 사랑해줍니다. 자, 보세요. 자, 언어이다. 그래프를 분석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일반적으로 X축이 원인입니다. Y축이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로 쓰는 건 1초가 감에 따라서 1m 위치에 있고 2초일 때는 2m. 그래서 X축을 먼저 읽고 Y축을 결과로 읽어주게 됩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읽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알려줄게. 그 수많은 그래프가 X축은 시간 고정입니다. 다시 봐봐. 20쪽. X축의 시간. 21쪽에 X축의 시간. 이건 없다. X축 나온 것들은 전부 시간입니다. 확인하세요. 진짜네? 우와, 진짜야. 우와, 진짜네? 이야, 진짜. 확인했나요? 그 점으로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Y축에 뭐가 써있는지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X축은 모두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겠다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프 보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뭘 볼 거냐면은 이런 걸 볼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예를 좀 다시 그려볼게. 자, 순간 속도, 평균 속도를 볼 건데 책에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은 X축에 시간 써 있고요. Y축에 위치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첫 번째 T1이라고 찍어놨고 여기에다가 점점점점해서 T2라고 찍어놨습니다. T1일 때의 위치를 S1이라고 썼고요. T2일 때의 위치를 S2라고 썼습니다. 자, 봐봐. 그리고 하나의 점이 A점, 하나는 B점이죠. 여기가 A점, B점인데 우리 또 낯설어 하는 게 바로 S는 또 뭐냐라고 쓰는데 자, 우리 이동거리도 S라고 쓰고요. 변이도 S라고 쓰는데요. 시간은 T라고 쓰죠. T라고 쓰는데 S가 뭐냐면 이겁니다. distance. 맞나요? distance 맞나요? 쓰죠? 그래서 거리를 D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 S를 따서 S라고 쓰기도 해요. 둘 다 distance에 S를 따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건의 길이 같은 거 쓸 때는 D를 많이 쓰거든요. D, 물건의 길이 D. 하지만 어떤 공간상의 거리는 S를 또 많이 씁니다. S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 따온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미 없다는 이유가 아무튼 기호는 S로 쓰는 이유가 여기서 따온 건데 첫 번째 거리 S1, 두 번째 거리 S2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기호가 나오면 일단 어려워 보이잖아. 그치? 일단 미리 우리 쫄게 만들려고 T1, T2, S1, S2 쓴 것 뿐입니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거리, 두 번째 거리는 뜻이에요. T1일 때 측정한 거리 S1, T2일 때 측정한 거리 S2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그래프가 좀 이상하죠? 곡선 형태잖아요. 곡선 형태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분석해야 될 건 뭐냐면은 바로 그래프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얘가 곡선 형태라서 좀 그런데 우리 좀 쉬운 거 먼저 하고 올게요. 뭐냐면 지금 방금 지우는 거 위험할 건데 X축의 시간이라고 써있고 Y축의 위치라고 써있습니다. 쉬운 것부터 하자. 이동거리라고 써있어요. 이동거리 써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이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한번 분석해 볼 건데 기울기의 정의가 뭡니까? 이거분의 이거죠. 그치? 이걸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X분의 Y입니다. X분의 Y가 기울기야. 근데 여기서 X가 뭐죠? 시간이죠. Y가 뭐죠? 거리죠. 그치? 시간분의 거리가 뭐야? 속력이지. 아,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다? 속력이라는 게 속력입니다. 값을 줘요. 야, 2초일 때 나 이동거리가 4m다? 그럼 기울기 얼마예요? 2분의 4니까 2죠. 속력이 2m/s라는 걸 나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2초일 때 4m에 가 있다? 뭔 소리야? 나 속력이 2m/s다? 이 뜻이에요. 그냥 너는 그러면 4초일 때 속력이 얼마야? 당연히 2m/s죠. 왜? 기울기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기울기의 변화가 계속해서 없다는 건 뭘 의미한다? 속력의 변화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나요? 저 그래프만 딱 보고도 뭐 할 수 있다? 등속운동이네. 그치? 얼마로? 2m/s로. 그치? 2m/s로 계속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네. 라는 정보를 나한테 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보이나요? Y축을 바꿔볼게요. X축은 안 바뀌니까 Y축 바꿔서 여기다 뭐라고 쓴다? 위치라고 씁니다. 위치. 이동거리라고 써있지 않고 위치라고 써있다는 건 뭘까? 이만큼 값이 뭐야?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야? 변이를 준 거예요. 변이를. Y에 변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속도 줄 때 여기다 변이라고 쓰지 않고 위치라고 쓴다고. 위치라고. 위치라고 준 게 뭐야? 변이를 준 거예요. 위치의 변화량을 준 거니까. Y축에 변이가 안 써있더라고 이러면 안 돼요. 위치가 써있더라도 변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여기 8m라고 할게요. 4초니까 맞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 Y축이 위치로 바뀌었을 때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똑같이 X분의 Y인데 X는 시간이고 Y가 변이니까 이것은 속도를 의미합니다.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Y축에 위치라고 써있다면 기울기가 속도인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생각해봐. 얘는 속력과 속도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으로 쭉 가고 있는 거를 상상해 주면 돼요. 물론 문제에서 직선으로 이동한다는 표현을 줄 겁니다. 직선으로 이동한다는 표현을 주는 건 무슨 말일까? 꼬불꼬불 가지 않는다는 건 이동한 거리나 변이나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직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무슨 말이야? 속력, 속도 구분하지 말고 문제 풀어 라는 뜻입니다. 문제에서 직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확인해 볼까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직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23쪽 10번 문제 보세요. 23쪽 10번 문제. 맞나요? 그림은 직선상에서, 그죠? 22쪽 6번 문제. 그림은
상에서 7번 문제 그리면 직선상에서 그죠? 자, 직선상 9번 문제 그리면 직선 도로를 그죠? 왜 직선을 굳이 써놨을까? 너네 이제 속력 속도 너무 어렵지? 구분하기 힘들 테니까 일단은 그 구분하지 말고 문제 풀어도 되게끔 문제를 쉽게 바꿔준 거야!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직선으로 가면 속력 속도, 즉 위치랑 이동거리가 똑같을 거 아니야? 변이랑 이동거리 똑같을 테니까 속력 속도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겠죠. 굳이. 우리 지금 배웠지만 문제 풀 때는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봐봐. 이걸 알고 있는 전제하에 다시 이 그래프 봐보세요. 얘는 봐봐. 곡선이잖아. 곡선일 때는 어떻게 기울기를 구하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죠. 접선. 접선 내가 그리면 마음대로 그리죠. 마음대로 그리잖아. 기울기가 달라지지 않냐? 야, 이거에 접선 그려볼까? 다음날 그 다음날은 내 마음대로 기울기 바뀌어 이거는 그죠? 내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지? 원래는 어떻게 원래는 이렇게 딱 그려서 점을 찍은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간격으로 벌어지게 그려야겠죠? 쉽지 않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문제에서 접선을 그려줍니다. 너 그리지 마. 그린 거 봤더니 날짜마다 다르더라? 너 그리지 마. 내가 그려줄게. 그래, 그려줍니다. 책에도 그래서 그려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12쪽에 맨 밑에 그래프입니다. A의 접선의 기울기를 줬죠. B는 안 줬습니다만 어쨌든 A처럼 A의 접선의 기울기를 줍니다. 줬더니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줘요.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줘요. 여기서 만나게 했나?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어쨌든 줘요.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줘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끔 몇 분의 몇인지 구할 수 있게끔 줍니다. 그래서 여기 요 값하고 요 값을 충분히 알 수 있게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 자, 1번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접선이 뭐야? 요 한 점이죠. A라는 점에서의 기울기니까 A라는 한 순간 T1이라는 그 순간의 기울기죠. T1이라는 그 순간의 기울기니까 이게 바로 순간 속도입니다. 왜 속도라고 쓰지? 위치니까. 그지? 속도, 위치니까.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순간, 그 순간의 속도입니다. 자, 이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야, 그 A점의 순간 속도하고 B점의 순간 속도 중에 누가 더 빨라? B는 안 그렸지만 보나마나 대충만 그려요. 아니면 졸다가 그려도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죠. 기울기가 어때요? 급하네. A보다는 훨씬 급하죠. 대충 그려볼까?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얘보다는 훨씬 급하죠. 기울기가 급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속도가 훨씬 빠르다. 문제입니다. T1과 T2 중에 어디가 순간 속도가 빠르냐? 당연히 T2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기울기가 더 급하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우리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안다면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그래프는 언어다. T1과 T2에서의 속도를 비교하는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속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A점부터 B점까지 선분을 그립니다. 그럼 직선을 그려서 직선의 기울기는 뭘 의미하냐? 다시 말해서 A점과 B점을 이렇게 잡고서 두 점을 잇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T1부터 T2까지의 평균적인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를 저 기울기로 구해요. 바로 평균 속도.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적인 속도였다면 A부터 B까지 가는 동안 평균적인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바로 이 직선을 그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려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과 순간 속도를 구하는 방법을 그래프적인 차원에서 알아본 거예요. 그래프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자료로 푸는 문제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야. T1을 2초라고 하고요. T2를 4초라고 한다면 T1부터 T2까지 전체 걸리는 시간 몇 초야? 2초가 되겠죠? 2초? 2초 동안 S1은 4m고요. S2가 8m라고 합시다. 그럼 S1부터 S2까지 몇 m야? 4m죠? 그럼 2초라는 시간 동안 4m 간 거니까 평균이 얼마야? 2m/s 아니야? 이 자료만 보고도 봐봐. 평균 속력, 평균 속도. 봐보세요.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시간분의 변이라면, 그죠? 평균 들어가면 여러분 뭐예요? 학교 시험 보고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전체 시험 점수 다 더하고 과목 수로 나누죠. 똑같아요. 전체 변이를 다 더하고 전체 시간을 다 해서 구하면 평균이 나옵니다. 그럼 이 자료에서 전체 시간 몇 초야? T1부터 T2니까 2초네요. 2초. 전체 변이는요? 야, 이 4m에서 8m니까 4m죠? 전체를 넣는 거야. 이게 2m/s가 나오는데 이거를 굳이 그래프로 옮기는 게 이 자료를 풀어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나 저기서 그래프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나 어때요? 사실 같거든요. 그지? 이렇게도 풀 줄 알아야 되고 저렇게도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저거죠. 띡띡 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평균 속도를 의미해 라고 알고 있다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바로 하면 됩니다. 근데 저 그래프에서 저 두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야 라는 건 어디서 근거에서 나온 거다? 이걸 근거로 나온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나온 거니까 어쨌든 자료를 주든 그래프를 주든 둘 다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게 3번 내용입니다. 어려운 건 아직 없습니다. 우리 이제 6번까지 내용이 후루룩 지나갈 거예요. 요거까지 집중하고 잠깐 쉴 테니까 힘을 좀 내봅시다. 자, 이제 가속도 얘기를 할 겁니다. 가속도. 미리 소개할게요. 가속도는 또 기호로 A라고 써요. A. 아빠가 가속 페달을 뭉 밟아요. 뭘 밟는다고 표현하지? 악셀. 그냥 엑셀. 그죠? 원래 정확한 발음은 accelerate. 그죠? 악셀이라서 A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accelerate의 약자고요. 가속도 A라고 표현하는데 가속도가 뭐냐면 한글말로 속도가 더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속도가 더해진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속도 얼마나? 저 1m/s요. 1초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속도를 재요. 슝슝. 좀 빨라진 것 같다. 속도 얼마? 저 2m/s요. 이 자식 봐라. 1초가 또 지나요. 속도를 또 재요. 얼마야? 3m/s 이러고 있어. 느낌상 어때요? 점점 빨라지고 있죠. 무슨 운동하고 있다? 가속도 운동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속도가 더해지고 있잖아. 그지? 속도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너는 가속도 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봐요. 가속도 값이.
값은 또 뭐예요?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속도는 봐봐. 얘는 1초마다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 1초마다 1m/s가 증가하는 거 보여요? 이겁니다. 1초마다 저는 1m/s가 증가해요 라고 쓰는 거. 그래서 이거 먼저 쓸게요. 1초마다 1m/s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를 번분수로 쓰면은 1초라는 건 1분의 1초라고 쓸 수 있고요. 1m/s는 1m/s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1초마다 1m/s 증가하면 내항의 곱분의 외항의 곱 들어가게 되어서 세크의 제곱분의 1m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쓴다? 1m/s의 제곱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바로 m/s 제곱이 뭐의 단위가 된다? 가속도의 단위가 되게 됩니다. 쉽게 쓰면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뭐냐?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의 증가량으로 구하게 됩니다. 단위 시간 동안에도 속도 얼마씩 증가해? 저 1초라는 시간을 주시면 저 1초마다 1m/s가 증가해요. 그래서 나온 값이 1m/s 제곱이었던 거예요. 저 예의 경우에는. 그래서 가속도 공식이 시간분의 속도 증가량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거를 기호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가속도를 A라고 한다면 시간은 뭐죠? T였죠? 속도의 증가량은 속도가 아까 V였죠? 화살표 좀 잠깐 쓸게요. 속도니까. 그럼 증가량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에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삼각형이 변화량 또는 증가량을 의미합니다. 삼각형, 변화량, 증가량을 의미를 해요. 시간은 뭔지 알겠는데 속도의 증가량은 어떻게 구하지? 봐봐. 야, A에서 B로 갈 때 몇 초 걸렸어? 1초 걸렸죠? A에서 B로 갈 때 속도 얼마 증가했어? 어떻게 알았어? 증가했으니까. 수학적으로 접근해. 2에서 1을 빼면 됩니다. 다시 A에서 B로 가는 동안 속도 얼마 증가했어? 1m/s 증가했죠? 어떻게 알았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다라고 표현을 해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바로 속도의 증가량을 구할 수가 있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냥 알고 아니 1에서 2 됐으니까 1 증가했죠 이러면 안 되죠. 1에서 2 됐으니까 1 증가했죠 이러면 안 되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뺐더니 속도 증가량이 나왔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말인데 저 말이 정말 맞죠? 무슨 말이야? 아무튼 좀 말게요. 무슨 소리야?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됩니다. 자, 이걸 변형해 볼게요.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냐? 델타 V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보이나요? 저기 있잖아요. 델타 V는 A 곱하기 T 하면 구할 수 있죠. 등호를 기준으로 양변에 T를 곱해. T 사라지죠? 왼쪽은 AT 되죠? 가속도랑 시간을 곱하면 잠깐 가속도랑 시간을 곱하면 속도 변화를 알 수 있대. 그 얘기야. 가속도랑 시간을 곱하면 속도 변화를 알 수 있대. 그냥 이건 공식의 변형으로 당연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저게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인슈타인을 따라잡겠다는 얘기야. 물리학자가 되겠다는 얘기야. 가속도가 상상이 돼요? 시간이 상상이 되나요? 그걸 곱한다는 게 상상이 돼? 이거 1 곱하기 2 수준이 아니죠. 그지? 가속도랑 시간을 곱해봐.
뭐가 되나요? 우주가 나오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 지금. 물리는 그런 추상적인 걸 곱하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잘 수학적으로 응용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둘을 곱했더니 우주가 나와요. 얘랑 얘를 곱하니까 블랙홀이 나와.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물리가 아니야. 우리 물리학자가 되려는 게 꿈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물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기초를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이렇게 변형이 돼 라는 거 정도를 알면 되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됩니다. 그걸 연습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가속도랑 시간을 곱해봤어요. 48시간째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전 다음 공부가 되지 않아요. 제 공부 스타일이에요. 이러면 돼, 안 돼?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48시간 동안 저 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속도는 무엇일까? 이러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법이 이것도 있고 델타 V를 구하는 법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속도를 또 V0라고 표현한답니다. 표현법이에요. 이것도 표현법. 그냥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가속도, 속도의 변화를 구하는 방법도 이렇게 수학적으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네. 문제에서 뭘 주냐에 따라서 속도 변화량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구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게 가속도에 대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가속도 공식을 소개했고요. 가속도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준 겁니다. 우리 책에 13쪽 맨 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평균 가속도는 전체 시간분의 전체 속도 변화량으로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전체 시간분의 전체 속도 변화량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럼 큰 의미가 없고요.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표현을 좀 해볼게요. 컬러풀한 그림을 좀 보도록 합시다. 켜졌나? 잠깐 정신줄 좀 놔요. 이걸 풀고 빌려봐. 자, 보세요. 어때 보자. X축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시간 써있죠? 왜냐면 변함이 없겠죠? Y축 봐라. 뭐라고 써있냐? 속도 써있죠? 처음 보죠? 속도 써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우리 이동거리, 위치 써있는 건 봤는데 속도 써있는 거 처음 봤어. 마찬가지로 속도가 써있는 경우에는 요 기울기가 또 의미하는 게 뭘까요? X분의 Y라며. X는 뭐? 시간이잖아. Y는 뭐야?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보입니까? 다시 말해서 델타 V입니다. 시간분의 속도 변화가 뭐지? 가속도죠.
그래서 시간분의 속도면 이게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다?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그러니까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였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이제 기울기가 가속도인 거 알 수 있어. 그럼 A점과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가속도가 되겠네요. A점과 B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가속도가 되겠네요. 끝입니다. Y축에 써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읽어주는 게 달라지게 되는 것 뿐입니다. 일단 이게 기울기 자체가 가속도라는 걸 안다면 나머지 분석 방법은 똑같아요.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가속도일 거고요. 둘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가속도가 되겠네 라고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 보여주려고 잠깐 보여준 거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동거리 변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잠깐 볼게요. 이제 너무너무 쉬워졌는데 벌써? 보세요. 처음 들었던 얘가 이거죠. A부터 B까지 실제 이동한 거리는 5m입니다. 이동거리 몇 미터? 5m. 변이는요? 직선 거리죠? 3m입니다. 이 그래프 준 다음에, 이 그림 준 다음에 변이가 얼마냐, 이동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봐요. 보이죠? 그냥? 또 두 번째 문제 뭐가 나오냐면 이동거리하고 변이 중에 변이가 이동거리보다 클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아니, 변이가 어떻게 이동거리 이겨? 못 이기죠. 걔는 최단거리니까 걔가 이동거리 이길 수는 없죠. 최소한 같아질 수는 있죠. 직선상으로 이동하니까 같아질 수는 있겠지만 변이가 이동거리를 이기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가끔 물어봐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궤도를 따라 운동을 합니다. 출발! 원주가 되게 기네. 5m를 이동했어요. 근데 제자리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동거리가 몇 미터야? 5m예요. 하지만 변이는요? 없습니다. 위치의 변화가 없죠. 인공위성에서. 제자리는 0. 끝. 변이가 0이에요. 속도가 있어 없어? 속도가 0이야. 속력은 있겠지만 속도는 없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 직선상에서 운동하는데 방향을 바꿔서 돌아온 경우입니다. 보세요. 출발! 5m 갔다가 턴! 해서 3m를 돌아왔어요. B에서 멈췄네. 전체 이동거리는요? 8m. 하지만 변이는요? 시작! 끝! 직선거리 몇 미터? 2m입니다. 보이나요? A부터 B까지 직선거리 몇 미터? 2m잖아. 이렇게 돌아오면은 처음 끝 두 개만 딱 잡아서 직선거리 재는 게 변이니까 변이는 2m가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구해내는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속도와 가속도, 방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 오늘 가장 간단하게 하는 법을 할게요. 일단은 여기다가 써놓읍시다. 요거 설명할 건데 여기 위에 약간의 공간이 있죠. 위에 약간 공간에다가 A는 n분의 F라고 써놓으세요. 그거 뒤에서 배우는 건데 지금 알면 너무 간단해요. 지금 알면 너무 간단하게 이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A는 n분의 F가 뭔지부터 설명할게요. 이거를 F에 대해 정리한 게 그 유명한 F는 MA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공식. F는 MA. 이걸 A에 대해 정리한 게 이건데 A가 가속도예요. 가속도. 다시 말하지만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에 무슨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이죠. 맞아요? 가속도니까. 근데 속도란 녀석이 방향성을 가지죠. 그럼 아까와 같은 이유로 가속도도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맞죠?
아까와 같은 이유로 가속도 역시 방향성을 가지게 돼요.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되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가속도 공식이 두 가지잖아.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이것도 가속도 공식이지만 이것도 가속도 공식이라는 거예요. 두 공식에서 방향성은 똑같이 나타나야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하면 되게 개념이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을 이용하면 명확하게 떨어져요. 다시 말해서 잘 봐. F가 뭐냐면 force, 힘입니다. 힘은 방향성이 있나요? 땡겼어. 밀었네.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네요.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입니다. 힘과 가속도는 비례관계죠. 힘의 방향이 곧 가속도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그럼 끝났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점점 빨라지는 거 느껴지나요? V였던 자동차가 2V, 3V 점점 빨라지고 있네요. 힘을 어디서 주고 있는 거야, 쟤는? 뒤에서 앞으로 주고 있죠. 얘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좌우, 오른쪽이죠. 힘은 어디로 주고 있는 거야?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빨라지는 거잖아.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때요? 같죠?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이 어디냐 그러면 힘의 방향과 같으니까 오른쪽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힘의 방향 오른쪽이야. 두 번째, 속도. 제가 속도의 방향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속도도 방향성을 가지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속도의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다시 속도는 자기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이 속도의 방향이다. 자, 속도의 첫 번째 이거 A 1번 할게요. 1번 샘플 같은 경우는 속도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오른쪽입니다 하는 거고요.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그것도 오른쪽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힘을 오른쪽 주고 있으니까. 마지막! 그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 써있죠? 가속도 방향과 속도 방향이 같다라고 써있죠. 이 스텝 1, 스텝 2, 스텝 3를 거쳐야 나올 수 있는 말인데 그냥 틱 써있단 말이야. 혼자 공부할 때 매우 어렵습니다. 뭔 소리야? 왜 같지? 하지만 A는 N분의 F, 힘의 방향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거 왜 속도 빨라지고 있죠? 오른쪽으로 힘 가고 있으니까 힘의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가속도 방향도 오른쪽이네. 속도 방향 당연히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 방향이 같네. 샘플 2입니다. 두 번째 샘플이에요. 3V, 2V, V. 뭔 소리야? 점점 느려지고 있네요. 왜? 힘을 왼쪽으로 주고 있네요. 그치? 맞잖아. 이런 지금 운동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느려지는 거잖아. 힘의 방향이 왼쪽이니까 가속도 방향이 어느 쪽이다? 왼쪽입니다. 속도 방향은요? 그래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속도 방향은 오른쪽인데 가속도 방향은 왼쪽이니까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보이나요? 이게 왜 반대로 써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가속도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플러스 방향도 있고 마이너스 방향도 있는 겁니다. 자, 또 나올 테지만 그래서 가속도가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가속도 마이너스 찍힌 거 보이나요? 가속도가 마이너스로 구해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봐봐. 첫 번째 속도 V1이라고 표현합니다. 30m/s였던 게 시간이 10초 지나고 나서 40m/s가 되었네요. 속도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일단 오른쪽이죠. 가속도의 방향은요? 오른쪽이죠. 그러므로 얘는 보나마나 플러스 가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같은 방향이니까. 보여요? 그래서 답을 구하면 1이 나올 거야. 실제 가속도를 구해보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니까 10초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 얼마?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내면 10이죠?
60m/s 나옵니다. 그러면 1m/s 제곱으로 답이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시험 문제에 뭘 물어보냐면 두 번째 경우를 물어볼 텐데 처음에 50m/s였던 게 나중에 30m/s로 줄었어. 구해라가 아니라 가속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라고 물어봐요. 당연히 뭐야? 그냥 마이너스예요. 왜? 속도의 방향과 속도 방향은 오른쪽이죠. 하지만 얘는 어느 방향으로 힘주고 있어? 왼쪽 방향 힘주고 있죠. 가속도 방향은 반대죠. 속도의 방향과 반대로 힘을 주고 있을 때 가속도는 마이너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나마나 마이너스가 그립니다. 실제 구해볼게요. 가속도 구해볼게요. 단위 시간 몇 초? 20에서 30이니까 10초죠. 단위 시간 10초입니다. 20에서 30으로 10초 간 거야. 10초 동안 속도 변화가 얼마야?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다고요. 30 빼기 50이라고. 얼마야? 마이너스 20 나온다고요. 그래서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2m/s 제곱 나오는 겁니다. 1입니다. 값을 구해라 그러면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관계를 물어봐요. 얘는 양이 나오냐 음이 나오냐 이럴 경우에는 방향만 고려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우리 A는 MVF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과 같다는 것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14쪽에 문제 나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